여러분 반갑습니다. 곽준현 선생님입니다. 곽준현 선생님과 함께 배우는 맞춤법 특강 5탄입니다. 오늘은 1학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쉽죠? 네, 마지막 시간인 만큼 더 열심히 우리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5탄의 주제는 어떻게와 어떻게입니다. 어른들도 많이 헷갈리는 맞춤법이에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완벽하게 정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오케이, 출발합시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하고 가야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 낫다와 나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핵심 꿀팁 기억나니? 네, 낫다는 병이 내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이나 상처 따위가 나을 때, 그리고 뭐 실력이나 누가 상대적으로 나을 때 우리가 낫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병이 낫다, 아픈 데가 나았다. 낫다가 기본형이죠. 과거 표현할 때는 여기 시옷이 이렇게 없어져요. 내가 낫지, 내 실력이 나아. 이 경우에도 역시 시옷이 없어집니다. 나타는 아이 결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나 아기, 나타, 낫다가 아니에요. 나타예요. 나를 낳으셨다. 과거 표현에도 히읗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시옷은 활용되면서 없어지는데 히읗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낳다. 그리고 결과랑 비슷하게 문제, 이런 것처럼 문제를 낳을 것이다. 이 경우도 역시 히읗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낫다와 나타 구분되나요? 자, 실제 예문을 보면서 비교해 볼게요. 전에 다친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뭘까요? 병이나 상처 이런 것들은 낫다의 활용형인 낫지가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하지만 그 상처도 이제 곧 나을 거에요, 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에요, 예요까지 나왔네요. 자, 이제 곧 나을, 아니죠. 낫다, 상처가 낫다의 이 활용인 나을이 정답이죠. 나을 거, 에요가 예요가요. 자, 에요는 아니에요하고 받침이 있는 낱말 뒤에서 이에요로 함께 써요. 근데 이때는 아니에요도 아니고 받침이 있는 낱말 뒤에 이에요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고 예요가 정답입니다. 예요는 이렇게 거처럼 받침이 없는 낱말 뒤에서 쓰이거나 사람 이름 뒤에서 예요가 쓰입니다. 오케이? 다음,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때 뭡니까? 낫다죠. 병이 내가 할 때, 상대적으로 나갈 때 우리 낫다라는 개념을 씁니다. 열심히 수학 쓰기를 한 덕분에 연수의 글씨 쓰기 실력이 전보다 나아졌다. 이 낫다죠. 낫다의 활용입니다. 낫다는 이렇게 활용할 때 시옷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아졌다. 이거 실력을 뱃속에서 낳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 기르셨다. 뭡니까? 이때는 히읗이 들어가 있는 나가 맞죠. 아이 결과 생각하면 되죠.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다음, 6.25 전쟁은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낳았다. 아이 결과나 비극, 문제 이런 거는 낳은 거죠. 낳았다가 정답입니다. 7번,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뭘까요? 이때는 쌍시옷 받침에 낫다가 정답입니다. 왜? 이때는 일어나다라는 우리 낱말 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다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할 때 일어나다의 과거 표현으로서 낫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과거 표현, 우리 먹다 과거 표현 뭐예요? 먹었다. 얻다나 앗다가 우리말에서 붙어서 과거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어났다가 정답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걸 보고도 아직도 헷갈린다 하는 사람은 지난 시간 영상을 참고해 주도록 하세요. 자, 이제 이번 시간 시작할게요. 먼저 어떻게부터 볼게요. 어떻게는 우리 기본형부터 봐야 돼요. 우리 사전에 실리는 게 기본형이죠. 기본형은 어떡하다예요.
어떡하다는 어떠하게 하다가 줄어든 말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이에요. 우리 배웠었죠, 예전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낱말. 자, 좋아요. 이 기본형의 어떡하다가 활용돼요. 여러 가지로 활용되는데 이때 어떻게가 바로 활용되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떡하다, 어떻게, 어떡하지, 어떡할까 와 같이 어떡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뒤에 부분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 예문들을 보면 이것 참 어떡해, 이 문제를 어떡하지, 어떡할까 처럼 쓰입니다. 이해되나요? 꿀맛 노트 정리하고 있죠? 좋아요. 자, 어떻게는 기본형이 어떻다예요. 어떻다의 뜻은 뭐냐면 의견, 성질, 형편, 상태 등이 어찌 되어 있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낱말이에요. 이건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가고요.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 비교하는 이 어떻게가 바로 이 어떻다의 활용형입니다. 어떻습니까? 처럼 히읗이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히읗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떨까? 어떠니? 어때? 이런 경우는 히읗이 없어져요. 우리말에서 이것을 탈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처럼 히읗이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어떨까? 내 생각은 어떠니? 저건 어때? 처럼 히읗은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쓰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이것을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장들을 읽고 쓰면서 말이죠. 자, 넘어가 볼게요. 핵심 꿀팁 쉽게 배워봅시다. 먼저 어떻게는 어떻게 해를 집어넣어 보면 돼요. 어떻게가 바로 어떻게 해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를 집어넣어 보든지 혹은 문장을 끝낼 때 우리가 어떻게를 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문장을 끝낼 때 우리는 어떻게라는 표현을 써요. 이 두 가지 기억해 보고요. 어떻게는 다른 낱말과 함께 쓰여요. 그래서 어떻게가 혼자 쓰이지 않고요. 어떻게 블라블라 이렇게 함께 쓰이고 다른 낱말을 꾸며줄 때 씁니다. 그래서 쓰임이 문장을 끝낼 때 쓰이는 건지 다른 낱말을 꾸며줄 때 쓰이는 건지 구분하면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만 보면 좀 헷갈리죠? 정리해놓고 실제 예문들 보면서 풀어볼게요. 여러분 먼저 학습지 8문제 먼저 풀어놓고 시작해 봅시다. 오늘따라 발음이 꼬입니다. 이해해주세요. 첫 번째 문장, 예준이도 가고 윤이와 도연이도 가고 이제 우리 반 어떻게 발음이 달라요. 어떻게 뭘까요? 자, 우리 기억해 봅시다. 어떻게는 어떻게 해를 집어넣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돼요. 같은 뜻이거든요. 이제 우리 반 어떻게 해? 자연스럽죠. 그리고 어떻게는 문장이 끝날 때 쓰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문장이 끝나고 있으니까 어떻게가 정답이죠. 어떻게는 혼자 쓰이지 않고요. 어떤 낱말을 꾸며줄 때 쓰여요. 어떻게 뭐뭐해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죠? 다음. 친구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텐데 정말 어떡하지? 이상하죠, 발음이. 정답은 어떡하지입니다. 선생님 너무 정답을 빨리 공개하나? 여러분 생각할 시간 줘야 되는데 좀 천천히 공개할게요. 자,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자연스럽죠? 네, 좋아요. 그리고 문장 끝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떠하지? 이런 표현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전학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떠하면 좋을까? 자, 뭘까요? 정답은 어떡하면. 어떡하면은 어떻게 하면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어떡하면이고요. 이때는 물론 문장 끝날 때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어떡하지처럼 이렇게 어떡하면 좋을까? 이렇게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들을 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들을 내보자. 뭘까요? 자, 이 경우는 정답은 어떻게가 맞습니다. 어떻게는
우리 꾸며주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낱말을 꾸며줄 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혼자 쓰이지 않아요. 이 어떻게 해 하면 이상하죠. 어떻게는 어떻게 해잖아요. 어떻게 해 하면 이상하고 어떻게는 문장 끝에서 쓰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엥. 좋아요. 다음 문장. 밴드를 활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뭘까요? 자, 우리 기억해 보세요. 앞에서 어떻다가 기본형이고 어떻다의 활용형으로 어떻습니까? 라든지 뭐 어떻든도 쓰이고요. 어떻게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가 정답입니다. 활용형인데 히읗이 살아있는 경우예요. 어떻습니까? 상시옷 이런 거 없어요. 엥. 6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까요 이거? 이 경우는 둘 다 맞아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자연스럽죠. 선생님 문장 끝에 쓰이고 있잖아요. 어떻게는 앞에서 그러셨잖아요. 꾸며줄 때 쓰인다고 혼자 쓰이지 않고.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 경우는 뒤에 있는 말들이 생략된 경우예요. 구체적으로 자 앞에를 볼까요? 밴드를 활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밴드를 활용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이렇게 뒤에 있는 게 생략된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는 당연히 되고요. 이해가 되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밴드를 활용하죠? 이게 생략된 경우죠. 우리말에선 이게 앞에나 뒤에서 생략된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된다는 거 그냥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경험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도 쓰인다는 걸. 너무 완벽하게 정복하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그냥 선생님 따라오세요. 다음 밴드의 서로의 근황은 소식, 최근의 소식, 뭐 상황 이런 걸 말합니다. 서로의 근황을 올리는 건 어떠니? 자, 이 경우에는 어떠니가 정답입니다. 자, 어떻다 기본형은요. 이렇게 어떻게로 쓰일 땐 히읗이 살아있어요. 앞에처럼 어떻습니까도 히읗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떠니? 이런 경우는 어때? 이런 경우는 히읗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떠니가 정답이 됩니다. 어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때도 히읗이 없어요. 마지막 8번째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는 거야. 너무 좋은 편이죠. 우리 예준이 그리고 전학가는 도연이와 윤이 절대 잊지 맙시다. 전학간 우리 예준이와 도연이 윤이도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영원한 모두가 행복한 4학년 7반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뭘까요? 이 경우는 어떻든 간에요. 이 경우는 히읗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히읗이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럼요, 여러분 이해해요. 자, 어떻게와 어떻게만 정확히 구분해 주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조금씩 경험적으로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이거는 그냥 외워줘야 돼요. 어떻든 이때는 히읗이 살아있다는 거. 어떠니 어때 이런 경우는 히읗이 없고요. 우리가 자꾸 쓰면서 자연스러워지면 돼요. 자, 이제 8문제 끝냈고요. 복습해 볼게요. 항상 복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는 기본형인 어떡하다가 활용된 형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떡하지, 어떡할까 이렇게 쓰이고요. 어떻게는 기본형의 어떻다가 활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습니까? 아까 8번 문제 나왔던 어떻든 이런 경우처럼 히읗이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 어떨까, 어떠니, 어때 이런 경우는 히읗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됐죠? 이런 말 다 생략할게요. 앞에서 다시 보세요. 헷갈리면. 마지막 핵심 꿀팁. 어떻게는 어떻게 해를 집어넣으면 된다. 어떡하다는 뭐예요? 어떻게 하다 집어넣으면 되고 어떡하면은 어떻게 하면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이 끝날 때 쓰입니다. 어떻게는 문장 끝날 때 안 쓰여요. 대신에 중간에서 다른 낱말을 꾸며줄 때 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뒤에 뭐가 나오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다른 낱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죠, 여러분? 네, 다음 시간은요.
아쉽게도 1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없고요. 우리 다음 학기에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1강부터 5강까지 총 5강 5주 동안 학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많이 도움이 됐나요?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겠지만 우리 세종대왕님이 창제해주신 그리고 지편을 학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만드신 훈민정음 우리 바르게 사용해야겠죠. 물론 이때 훈민정음은 지금의 우리말과는 좀 다르지만 그 이후에 우리 학자들이 다시 맞춤법, 한글 맞춤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말의 규칙인 만큼 정확하게 쓰고 말하고 읽고 들을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다음 학기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자, 그냥 끝내지 말고 학습지 밑에 부분에 다시 한번 표시해 보고요. 학습지 밑에 부분에 선생님이 예문을 2문장 쓰게 해놨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꿀맛 노트에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습지에다가 어떻게와 어떻게가 들어간 문장 하나씩 좀 2문장 써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일 학교에서 보도록 합시다. 안녕.